명나라 황궁. 황제 주원장이 밥을 먹다가 갑자기 전병 하나를 사발로 뒤집어 덮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신하를 불렀어요. 이 안에 뭐가 있는지 맞춰봐. 장난이었습니다. 황제의 장난. 근데 신하의 대답을 듣는 순간 주원장 얼굴에서 웃음기가 싹 사라졌어요. 이 전병 하나에서 시작된 대화가 수백 년 뒤에 역사까지 바친 전설의 예언서가 됩니다. 그 신하가 누구냐? 유백온. 이 사람이 보통이 아닙니다. 주원장이 뭐 했던 사람인지 아세요? 절에서 밥 빌어먹던 탁발승이었어요. 거지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천하를 통일하고 황제가 됐거든요. 어떻게? 옆에 유백온이 있었으니까요. 전투 전략 외교 계략 정치 설계. 이 사람이 전부 짰습니다. 사람들이 뭐라 불렀냐면 명나라의 제갈량. 그만큼 대단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갈량은 그래도 몇 번은 졌잖아요. 유백온은요? 주원장의 천하통일 과정에서 내놓은 전략이 거의 다 맞았습니다. 한마디로 이 사람이 없었으면 명나라가 없었어요. 그런 유백온한테 황제가 전병을 맞춰보라고 한 겁니다. 자그 전병 이야기로 돌아가보죠. 주원장이 사발을 탁 덮어놓고 물었습니다. 유 선생이 안에 뭐가 있는지 맞춰보시고. 유백온이 잠깐 눈을 감았어요. 그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반은 해 같고 반은 달 같은데 금룡이 한 입 베어 물었나이다. 주원장이 사발을 들어 올렸습니다. 나온 건 자기가 한 입 베어 먹은 반달 모양 전병. 정확히 맞힌 거예요. 모양까지. 이때 주원장 머릿속에 뭔가 스쳤을 겁니다. 이 사람은 진짜 무언가를 본다. 여기서부터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장난기가 싹 가시고 주원장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유 선생, 이 나라는 앞으로 어떻게 되겠는가? 이게 진짜 질문이었습니다. 전병은 그냥 테스트였을 뿐이에요. 황제가 정말 알고 싶었던 건네가 세운 이 나라의 미래. 유백온이 대답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소름 끼치는 일이 벌어집니다. 유백온이 풀어놓은 예언들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무 위에 매달린 원숭이를 오래 잡고 있기 힘들이라. 뜬금없죠? 근데 이걸 한자로 풀어보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나무 모경원숭이 후에서 짐승인변을 빼면 후. 이걸 합치면 뭐가 되냐면 주원장의 주자예요. 주씨 왕조를 오래 잡고 있기 힘들다. 쉽게 말하면 당신 나라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걸 황제 앞에서 말한 겁니다. 보통 배짱이 아니죠. 그리고 실제로 명나라는 멸망합니다. 두 번째, 발천여기. 네 글자예요. 발천여기. 이것도 파자입니다. 이 네 글자를 한 글자로 합치면 위, 누구냐, 위충현. 명나라 말기에 나라를 완전히 뒤흔들어 놓은 황관이에요. 황제보다 더 큰 권력을 휘두르면서 충신들을 죽이고 나라를 망조에 들게 한 사람. 유백온은 이 사람이 수백 년 뒤에 나타날 걸 미리 본 겁니다. 세 번째, 이게 진짜 소름입니다. 이구자립. 12에 8구. 이 두 글자를 합치면 나무목이 돼요. 나무목 아래에 아들자가 서 있으면 이씨 성을 가진 자가 스스로 왕이 된다. 이자성입니다. 명나라를 직접 멸망시킨 장본인이에요. 한자 네 글자로 수백 년 뒤에 나타날 사람의 성씨까지 맞췄습니다. 이건 좀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수변유녀 만강호. 물수변에 여자녀가 붙으면 가득할 만에 강이 불다. 만주족이에요. 만주족이 강을 피로 물들인다. 청나라의 등장입니다. 명나라가 망하고 청나라가 들어온다는 걸전병 하나 맞히는 자리에서 줄줄줄 을버린 거예요. 이쯤 되면 예언이 아니라 역사책을 미리 읽은 거 아닌가 싶을 정도예요. 주원장이 이걸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한참을 아무 말도 못했대요. 당연하죠. 자기가 뼈 빠지게 세운 나라가 어떻게 망하는지를 방금 들은 거니까. 근데 이런 예언서가 유백온만 남긴 게 아닙니다. 당나라 때 이순풍이랑 원천강이라는 천문학자 두 명이 추배도라는 걸 썼어요. 뭐냐면 당나라 이후 중국 역사를 60개의 그림으로 그려놓은 겁니다. 그림 하나에 역사 하나씩. 60개니까 60가지 역사를 미리 그린 거죠.
근데 이 두 사람이 같이 쓰다가 멈추게 된 이야기가 재밌어요. 이순풍이 한번 시작하니까 빠져드는 거예요. 멈추질 못해. 점점 더 먼 미래를 보기 시작하는데 완전 몰입 상태가 돼버린 거죠. 그때 원천강이 이순풍 등짝을 확 밀면서 소리칩니다. 그만. 더 이상 천기를 누설하면 하늘이 가만 안 둔다. 그래서 추배도가 60개에서 딱 멈췄대요. 원천강이 안 말렸으면 대체 어디까지 갔을까요? 제갈량도 비슷한 걸 남겼어요. 마정과라고. 말 앞에서 주역을 펼쳐 점을 쳤다고 해서 마정과. 제갈량이 죽기 전에 남긴 건데 이것도 수백 년 후의 역사를 기가 막히게 마치고 있습니다. 동양에는 왜 이런 예언가들이 이렇게 많았을까요?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정말로 이 사람들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뭔가를 봤던 걸까요? 그런데 재밌는 게 있어요. 유배고는 1000년의 역사를 마쳤습니다. 미래를 꿰뚫어봤어요. 근데 정작 자기 미래는 못 바꿨습니다. 나라를 세운 1등 공신인데 말년에 주원장한테 미움을 받았어요. 결국 독살당했다는 설이 있을 정도입니다. 나라를 세워준 사람을 독살이라니. 미래를 안다는 것과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인 거죠. 어쩌면 진짜 지혜란 미래를 내다보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바르게 사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더 통쾌합니다. 삼국지의 조조. 천하의 조조가 유일하게 잡지 못한 남자가 있어요. 칼도 안 통하고 군대도 안 통하고 권력도 안 통했습니다. 동이 하나로 1000리밖에 물고기를 낚아올리고 벽을 뚫고 사라지고 양 수백 마리를 전부 자기 얼굴로 바꿔버린 전설의 도사. 좌자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 시리즈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